네, 안녕하십니까. TBS 상임방송 용식에 간다 용식입니다. 오늘은 작년 10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세 차례나 영업 제한을 받은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 자영업자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있다는 데 좋은 소식이 들려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방송에 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추가 경쟁에 상한 편성을 통한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은 필요하다고는 그런 입장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이어질지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서 당은 기본적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 제한 업종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당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홍 의장은 이런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텐데 지원하고자 할 때의 규모가 기준 방식 등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이 이제 이렇게 잘 검토해서 결론이 나면 차후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홍 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얼마 전에 이제 간담회를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보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또 생각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협의해야 하고 또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보상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미 예산 당국과 협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 관계자도 12일 한겨레와 통화를 하고 법률적으로 영업 제한을 하면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당 정책위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영업 손실 보상의 핵심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금전적으로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이제 지금 100만원, 300만원 정도의 상당의 그 위로금 정도의 재난 피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인건비, 임대료,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쟁점은 피해를 어떻게 이제 산정하고 산정등의 이제 피해액이 얼만큼 지원하느냐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일까지 2020 하반기 부가가치 신고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전년도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이 대략 이제 파악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사실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의 감소 매출액을 산정하기 그렇게 어렵다는 점을 정말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당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또 발의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영업의 손실을 판단하고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원식 의원도 영업 제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상하고 임대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자고 하는 제안하는 관련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역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죠.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요즘 히트치고 있는데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하고 제한하면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데에서는 마땅히 이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간 의견이 이제 사라졌기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국민의힘 역시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및 강제 폐쇄 명령 등으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하게 이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견을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된다고 합니다. 원내 관계자는 이제부터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제도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밑그림은 못 그렸는데, 그래서 뭐 꼭 법을 손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이제 법제화가 목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제도를 하나하나 이제 그렇게 도입하려면은 필요성과 타당성, 파급력 등을 모두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최성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당 김은혜 의원과 같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영업을 하는데 연장과 5인 미만 집합 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 달래기 연막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반론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의 집합명령을 내리는지, 이거는 이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그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는 저녁 영업을 오후 9시 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이라도 뒤에 앉기를 통해 식사 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또 스스로 방역수칙을 이렇게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다고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숨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세액 공과금이 줄줄 지금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딜 수 있겠냐면서 법률적 근거도 미루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란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실례로 영국은 3차 봉쇄령을 내리면서 해당 당사자들에게 1,30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했죠. 독일은 기존 매출의 75%까지 우선 지원하고 그렇게 정산을 하고, 또 일본은 60만 원 이상을 한 달에 1,8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살고 있는 패친이 아리조나주에서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가게에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2달간 영업을 제한하면서 9천만 원의 보상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참 역시 미국입니다. 우리 역시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올해 555조의 수프 예산을 SOC 사업 중 착공하지 않은 그런 예산과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면은 예비비를 포함해서라도 우선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영업 제한이 강행된다면은 빚더미에 안긴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실력 행사를 또 할지도 모르겠지요. 이 같은 민초들의 애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쟁의 당리당략을 떠나 정말 진정한 사람 중심의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대표는 이 공리대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현 정부가 반기업 정서의 정책 기조로 일관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기업에다가 사회적 고통을 같이 감내하자고 이렇게 한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업에서
이렇게 서로의 고통을 감내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강요하면 안 되겠죠. 정부 지자체에 이제 지금 자금 조달이 뭐 우선되어야 또 기업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한겨레 신문과 뉴데일리 기사 등을 이제 참조해서 제가 보냅니다. 오늘 뭐 좋은 하루 보내셨는가 모르겠지만 또 우리 모두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굿나잇.